그러니까 2차 방정식 단원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다 배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다가 정리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쭉쭉쭉 나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항상 2차 방정식 단원 시작할 때 맨날 적는 내용들부터 적을게요. 2차 방정식의 뜻. 소은아, 어떻게 생긴 걸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음, 음, 그리고 그렇지. A는 0이 아니다. 요거까지 꼭 포함시켜야 2차 방정식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해를 구한다는 뜻이죠. 해를 구한다는 뜻이고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으로 지찬아 우리는 몇 가지를 배웠을까?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이용한 풀이? 그치, 인수 분해를 이용한 풀이 제일 많이 하는 풀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용한 풀이? 그건 3번. 3번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2번은 비슷한데 뭐였더라? 그냥 이런 거. x-1의 제곱은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지? 소라 어떻게 하지? 제곱 떼고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이거 하나의 공식같이 기억하자 그랬잖아. 그 제곱 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풀이 방법을 뭐라고 불러?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이렇게 부르죠?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그러면 지찬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는 건 처음에 이렇게 써 있는 모양이 아니라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야. 그 식을 이런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제곱되고 풀마루트 붙이고 이런 과정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4번이 뭘까지 했잖아? 근의 공식. 이렇게 네 가지 풀이 방식을 배웠다. 소윤아,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쓰는 풀이 두 가지는 뭐다? 그렇지. 요거하고 요거가 결국은 계속 쓰게 될 풀이 방법이고 2번과 3번은 근의 공식까지 도달하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의 공식 일단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써먹겠지, 그치? 근의 공식. 자, 성준이 근의 공식 한번 외워보자. x는 2a분의 그렇지. 요렇게 생긴 게 근의 공식이었고 원준아 짝수 공식이라는 것도 있었죠? 짝수 공식은 뭐였지? a분의 음, 음,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거를 2로 약분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여기서 B'이 뭔데요? 맞아. B를 2로 나눈 거.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풀이로 배웠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어. 하윤아 지난 시간 거 들었다 그랬죠? 네? 지난 시간 수업 들었죠? 판별식이 뭐예요? 판별식. 뭐지? 아 그거요. x 제곱의 계수가 a 제곱 a 가로 x 마이너스 판별식이요? 이미 지금 화면에 써 있는데 판별식이. 모르겠어요. 원준아 판별식이 뭐지? 고기만 우리가 뽑아서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여기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요거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판별식은 대문자 D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대문자 D가 판별식을 뜻하는 거고 그거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말한다. 얘를 왜 판별식이다 라고 부르냐면 이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는 2차 방정식이 성준아 어떤 해를 갖는다 라고 알고 있죠?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
그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소은아, 판별식이 0일 때는 어떻지요? 한근을 우리 뭐라 그래? 독립운동했던 사람 중에 있잖아. 중근, 그치? 중근이라 그러죠?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 중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그치? 해가 없다. 하윤아,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부분을 말해. 그래서 이 부분의 부호를 보면 여기서 해가 x값이 그러니까 몇 개 나올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요 빨간 부분이 0보다 크면은 이 풀마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풀마 때문에 요게 몇 개의 숫자를 가리키게 돼? 두 개의 숫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가리키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은 요 빨간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그럼 풀마가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 그냥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냐. 판별식이 0이면. 그러면 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그래서 중근.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거는 루트 안에 음수가 생기는 거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생기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숫자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판별식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배운 게 뭐였었냐면 2차 방정식 구하기. 2차 방정식 구하기. 자, 예를 들면 두 근이 뭐 2랑 5고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 하윤아, 이런 건 어떻게 구해? 두 근이 2하고 5고 x제곱의 개수가 3괄호 x-2 x-5 는 0. 그치? 요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게 책에 나온 방법이고. 자, 이 방법 말고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줬어. 자, 똑같이 두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제곱의 개수가 3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요렇게 괄호로 시작하는 방법 말고 소윤아, 또 한 가지 알려준 방법은 뭐죠? 그쵸. 그치. 이 두 숫자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찾는 방법도 말해줬어요. 그쵸. 자, 2랑 5를 더하면 얼마예요? 7. 곱하면 얼마예요? 10이지. 그치? 이렇게 합과 곱을 구한 다음에 바로 x제곱 쓰고, 요 자리에 뭐라고 쓰자? 그렇지. 합에다가 부호를 바꿔서 x의 개수로. 그 다음에 곱은 어떻게? 그대로 쓰자. 요렇게 완성해버리고,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3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붙여주면 결국 이 식이랑 이 식은 똑같다 그랬죠. 그지? 근데 이 방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하나 더 설명해주는 이유는 이 첫 번째 방법을 쓸 때 불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 기억나? 이 첫 번째 방법으로 2차 방정식을 찾을 때 만약에 두 근이 뭐 3 플러스 루트 5,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주어질 때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하윤아 이런 방식으로 풀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 x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치? 이거 전개시키기 편해 불편해? 불편하잖아. 그래서 두 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도 2차 방정식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걸 더 추천한다 그랬지.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두 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찾는다. 원준아, 얘네들의 합이 얼마예요? 6. 곱은 얼마예요? 그러면 합 나왔고 곱 나왔으면 바로 2차 방정식을 쓰면 된다 그랬지? 뭐부터 쓰자? 괄호 아직 안 쳐? 뭐부터 쓰자? x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4는 0. 합은 부호를 바꿔서 들어가는 거야. x계수의 자리에. 곱은 부호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하고 는 0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따로 조건이 있으면 괄호 치고 써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자, 만약에 2 마이너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두 근이 나왔어. 합이 얼마예요?
곱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2차 방정식 쓰면 돼 바로. 불러봐. x제곱 끝. 그치? 그래서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구하기 그러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 구하는 걸 추천한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 여기 화면에 이렇게 있는 거 요만큼이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단원을 배웠다면 머릿속에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 숙제 중에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89쪽에 질문 있나요? 89쪽? 필요해요. 67번. 자 봐봐. 해를 갖도록 그랬죠. 이 해를 갖도록 이라는 조건을 들으면 그러면 원준아 우리가 여기다 지금 정리했던 내용 중에 뭘로 풀어야 될까요? 4번. 그날 공식 해를 구하세요 그랬니? 아, 네. 그냥 해가 있으면 돼요 그런 얘기잖아. 그럼 뭘로 풀으라는 얘기일까? 판별식으로 풀으라는 얘기야. 그치? 자 판별식의 조건을 봤을 때 해를 갖도록 이라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아니 커도 되고 아, 같아. 그치?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치? 다시 하윤아 해를 갖도록 그럼 뭐 어떻게 풀으라고? 해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푸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그치? 자 그러면 소은아 이 식의 판별식 한번 불러줘요. 얘 판별식은 뭘까? 판별식이 뭐지? 자 그럼 여기다 써놔봐. A가 뭐야 여기서? 1, B는 뭐야? 8, C는 뭐야? 그치 자 이거지 그치? 자 그러면 B제곱까지 쓴 거잖아? 우리 뭐라고 써야 돼 그 다음에? 일단 4 쓰고 괄호 쳐. 괄호 치고 뭐라고 쓸까? 자 이게 판별식이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괄호를 풀어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8K는 여기다 냅두고 64랑 16이랑 더하면 80이니까 80 어떻게? 넘겨. 그럼 요게 되겠네 그치? 그럼 양변 어떻게? 그러면 K는 10보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원준아 이 범위에 들어가는 가장 큰 정수 K는 얼마일까? 응? 10 포함해 안 해? 해요. 허줘. 그럼 뭐야 답이? 10이요. 10이죠 10. 등호가 있으니까 10이라고 써야 돼. 자 또 89쪽에 질문 있나요? 65번. 65번이요. 65번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A,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B. 이것도 성준아 뭐만 쓰면 되겠어? 판별식만 쓰면 되는 거야, 그치? 첫 번째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요 상태에서 판별식을 쓸 수 있니? 뭐 해줘야 돼? 1을 넘겨서 3x제곱 플러스 5x 빼기 1은 0. 야, 씨,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저희 뛰어왔어요 진짜. 진짜 뛰어왔어요. 자, 그럼 이 식의 판별식 쓸게요. 판별식 D. 근데 이 문제 하나 풀 때 얘도 판별식 써야 되고 얘도 판별식 써야 되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두 개가 등장할 거잖아.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얘는 D1이라고 부를 겁니다. D1. 얘의 판별식. 자, 그럼 얘의 판별식이 뭘까? 자,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렇단 얘기는 요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두 개. 그러면 A는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 볼게요. 두 번째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일단 판별식을 쓰려면은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지? 어떻게 정리할까? 전개를 한번 시키고 넘어오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2x제곱 그 다음 뭐예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요 놈에 대해서도 역시 판별식이 필요하니까 이놈의 판별식은 아까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D2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D2는 뭘까요? 그냥 4 곱하기 2 곱하기 21 이렇게 써도 되잖아. 어차피 우리는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0보다 크냐 작냐만 볼 거잖아. 그치? 당연히 0보다 어떨까요? 작겠지. 그러면은 얘는 해가 어떤 거야? 없어. 해가 없으니까 B 값은 얼마인 거야? B 값은 0인 거야. 그럼 A 플러스 B는 2가 되겠네요. 그쵸? 판별식만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또 89쪽에 질문 있나요? 68번이요. 자, 68번 문제는 그 2차 방정식이 해가 없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럼 이것도 뭘로 푸는 거야? 판별식으로 푸는 거야. 자, 근데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 이런 데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A, B, C 써놓고 출발합시다. 자, 하윤아, 이렇게 생긴 식에서 A 값이 얼마예요? 1. B는 얼마예요? 2, 7 마이너스 그렇지. X의 개수니까. C는 얼마예요? K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얘의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얘의 판별식 어떻게 써야 돼? B 제곱 그니까 4K 제곱 일단 K 어 마이너스 1 제곱 그치 요렇게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음 K 제곱 플러스 4 그렇지 요게 판별식입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 해가 없을 때 그랬으니까 얘가 그치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지 그치? 자 지연아 전개해주세요. 4K 제곱 음.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제곱 음. 마이너스 12 그치 자 그럼 4K 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고 남아있는 거 어떻게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1 그 다음엔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1을 넣으면 그치 그러면 부등호 그대로 있고 11이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4로 나와 그러면 K 하고 이쪽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4분의 11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 반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뒤집힌다. 그치? 자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4분의 11보다 큰 걸 찾는 거야. 근데 성준아 이게 마이너스 얼마 정도 될까요? 3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3보다 좀 작지 그치? 그러니까 2. 얼마 정도 되겠지 그치? 2.75 정도 됩니다. 2.75 정도. 그럼 그거보다 큰 걸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보다 큰 거가 이 5개 중에서 누구겠어?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나머지 것들은 최소 마이너스 3보다 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야. 그쵸?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판별식만 잘 써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또 89의 질문 있나요? 90으로 갈게요. 그러면 90 쪽에는 69번 중근이라 그랬으니까 뭘로 풀까? 그 0이랑 같다 중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 제곱식은 0꼴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것도 떠오르고 그리고 판별식은 0이다도 떠오르고 이게 다 한 묶음으로 연결돼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럼 그냥 우리 하나는 어. 보여주세요 판별식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원준아 이놈의 판별식을 쓰려고 그래. A가 얼만가요? B는? C는? 자 그럼 판별식 D 갑시다. 판별식은 원준아 판별식이 뭐예요? 뭐 이상하잖아. 아니 뭐 민주야 판별식이 뭐예요? B제곱 마이너스 4 그럼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 불러야지. 판별식이 뭐라고? 여기다 해봐 그럼 여기서 판별식이 뭐예요? 음 4
3. 플러스 K. 잘했어. 이게 판별식이지. 근데 이게 중근을 갖도록 그랬으니까 이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영이랑 같거나 같아야 됩니다. 중근을 갖는다가 0이랑 같거나 큰 거야? 네, 같아야 됩니다. 같은 거지? 그냥 중근을 갖는 거는 는 0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윤아 이거 풀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4k 먼저 쓰고 마이너스 12는 0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풀었는데 k 값이 하나 나왔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 합고. 그러니까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잖아. 그럼 k 값 두 개가 당연히 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4? 6이랑 4? 이거 인수분해하면 6이랑 4가 돼요? 아니면 6이랑 일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럼 k 값이 얼마 또는 얼마다? k는 6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자, 또 90페이지의 질문 72번. 자, 72번은 자,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그랬네요. 이것도 그러면 소은아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무엇을 써주자? 뭐라고요? 판별식 써서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지. 자, 얘의 판별식 불러주세요. 야, A가 얼마야? 1이에요. B가 얼마야? 2K요. C가 얼마야? 그렇지. 판별식을 쓰는데 X가 들어가면 돼요? 아니야. 개수만 가지고 하는 거야. 자, 판별식 다시 한번. 4K 제곱. 그렇지. 자, 이것이 어때야 돼요? 는 0이 돼야 돼. 맞죠? 그리고 이럴 때는 얘들아 전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차피 이쪽이 0이잖아. 그러면 바로 여기서 그냥 양변을 얼마로 나누는 것도 괜찮아. 4로 나누는 것도 괜찮지. 그치? 간단히 만들어야 되니까 4로 나눠버려요. 4로 나눠버리면 K제곱만 남고요. 여기는 지금 요 마이너스가 분배될 거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 이렇게 깔끔해지지. 그치? 그럼 정리 끝난 거지? 뭐 시도할까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는 0 이렇게 되지? 결국 K 값은 딱 하나 나온 거야. 얼마라고? 1이라고 딱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럼 그렇게 구한 K 값을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방정식에 뭐 해주면 되겠어? 대입하면 되겠네. 그치? 자, 우리 소리가 한번 불러보세요. 여기다 K 자리에 1 대입하면 어떤 방정식이 나오나? 그치. 요렇게 됐지, 그치? 자, 그럼 뭐 이거는 정리가 이미 잘 되어 있는 상태니까 바로 무엇을 시도해보자? 우리가 아까 요거 정리하면서 결국 많이 쓰는 풀이는 몇 번과 몇 번이다? 1번과 4번이다. 아무리 복잡한 2차 방정식을 만나도 걔를 넘기고 뭐 분배법칙하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런 모양으로 다 만들 수 있죠.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끝났으면 뭐부터 시도해라? 인수분해부터 시도해라.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야? 그럼 뭐 써라? 근해 공식 써라. 그냥 이게 2차 방정식 푸는 단계예요.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나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는 특별한 상황일 때 적용을 하는 거고, 그냥 내가 해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인수분해 해보고 안 되면 근해 공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이 상황도 자, 이미 지금 예쁘게 정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뭘 시도해야 돼요? 인수분해를 시도해야지. 자, 인수분해 방법이 많잖아. 그 중에 얘는 무슨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까? 합곱을 하려면은 x제곱 앞에 개수가 없어야 합곱이에요. 여기 숫자가 있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하지? 인수분해를? 그지? x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앞에가 1, 3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뒤에를 뭘 줄까? 1, 5의 부호를 왜 뭐? 그러니까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고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고 이 얘기죠, 그쵸? 그래야지 x자로 곱했을 때 이게 나오겠지? 자, 그럼 인수분해 된 식이 뭐예요? x 플러스 는 0까지. 자, 그러면 x값이 두 개 나왔네. 얼마 또는 얼마 나온 거야? 마이너스 1 또는 얼마? 그치, 3분의 5라 그래야 되지? 3분의 5.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5. 요것이 7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90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하윤아, 자지 말고. 너는 딱 자려고 자세를 딱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졸리지. 어? 안 자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야지. 나는 졸리면 자야지. 이런 마음 가지니까 맨날 자는 거야. 안 자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성준이가 비켜준다. 야. 졸리면 나가래. 어? 졸리면 나가. 잘 것 같으면 나가. 아니 갑자기 잘못 깼어요. 자, 90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또? 70번이요. 70번이요? 70번은 그럼 우리 지연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연아 중근을 갖는다 그랬지? 뭘로 풀 거야? 완전 내고. 그치, 완전 제곱식으로 풀까요?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해야 되겠네. 근데 여기가 9x 제곱으로 시작하지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자, 이 앞자리는 뭐였을까? 3x였겠지, 그치? 근데 여기가 12x가 나온 걸로 봐서 여기는 뭐였을까? 아, 6이었을까? 플러스 2였을 겁니다. 그래야지 얘 곱하기 얘 2배 해서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2란 얘기는 요 자리가 그럼 얼마였단 얘기예요? 4였단 얘기야. 그치? 이거의 제곱과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연이는 지금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생각할 겁니다 해서 이렇게 푼 거고요. 또는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뭘로 풀어도 되잖아. 근해 공식 말고. 아니, 너가 방금 위에 문제 이거 뭘로 풀었어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판별식으로 풀어도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는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 그냥 판별식은 0이다 쓰시면 돼요. 중근을 갖는다 그랬을 때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판별식이 0이다를 제일 많이 써. 그치? 원준아, 만약에 이걸 판별식은 0이다로 풀려 그러면 얘 판별식이 뭐예요? 144. 4 곱하기 9 곱하기 그치, 이게 판별식인 거지. 그럼 중근을 갖게 하려면 얘가 얼마입니다? 중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어떻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판별식이잖아. 그러니까 중근을 가져요 그러면 판별식 쓴 다음에 그게 0이에요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된다고. 그래도 이거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연이 방법대로는 2k-5가 4니까 5 넘기고 2로 나누면 k가 얼마 나와요? 2분의 9 나오죠. 2분의 9.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144가 지금 이렇게 둘이 곱하면 36인데 36의 배수기 때문에 36으로 나눠도 돼. 그치? 양변을 36으로 나누면 4 마이너스 2k-5는 0 이렇게 돼가지고 얘도 결국 풀어보면 똑같이 2분의 9가 나온다고요. 아이고 9가 아니라 여기는 5지. 그래서 둘 중에 자기한테 편한 방법으로 k값을 찾으면 된다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2분의 9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 됐을 때 이런 모양이라는 것도 알았어. 그러면 민주야,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x값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근이 하나 나온 거니까 그런 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중근이라고 부른다. 그럼 문제에서 그 중근을 누구라 그랬어요? 중근 x는 p라 그랬지? 그럼 얘가 p 값인 거지, 그지? 얘가 p 값인 거고 k 값은 요거인 거고, 그치? 그래서 k와 p를 곱하세요 그랬으니까 2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세요 이거네, 그치? 답이 뭐야, 하윤아?
마이너스 3,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90페이지에 질문 있습니까? 소윤이 없어? 자, 그럼 91로 갈게요. 91쪽에는 몇 번 해볼까요? 79번. 그래, 좋은 선택이다. 자, 79번 보겠습니다. 79번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이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면은 그럼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거 인수분해 되거든요. 인수분해 했니, 소연아? 자, 인수분해 해보자. 이것도 x자 인수분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앞에다가 1, 2라고 쓰고 뒤에 얼마 줄까요? 원준아 잘 보. 4, 3, 아니 2, 3 2, 3의 부호를 마이너스 3 이렇게 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된 식이 뭐고? x 플러스랑 음, 2x 마이너스 3 그쵸.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요. 그러면 해 두 개가 얼마 또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 음. 그렇지,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이 두 개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알파랑 베타라고 부르겠다 이 말이죠. 그죠? 뭐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는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알파로 할게요. 그럼 앞에 거를 알파라고 할게. 알파를 얘라고 하고 베타를 위에 거 2분의 3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란 얘기냐면 알파 베타는 구했어. 그러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두 근을 말해준 겁니다. 두 근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근데 소연아, 우리는 알파를 마이너스 2라고 구했어. 그럼 알파 플러스 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한 근이고, 또 하나는 베타가 요건데 베타 플러스 1이 또 한 근이니까 베타 플러스 1은 얼마야? 2분의 5. 그치? 그러니까 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5. 그러면서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해. 이런 문제인 거라고. 그죠? 그럼 우리 아까 내용 정리하면서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와 뭘 찾아서 구하는 게 좋다? 그렇죠. 얘네들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치? 자, 얘네들의 합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곱은 뭘까요? 자, 그럼 합하고 곱이 딱 주어졌으면 바로 2차 방정식 쓸 수 있지. 자, x제곱으로 시작해. x제곱 그 다음 뭐예요?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 쓰면 2차 방정식 된 거고, 여기 맨 앞에 x제곱의 개수가 2라 그랬잖아. 그럼 요 2를 붙일 때는 요렇게만 붙이면 안 되고 어떻게 붙여라? 전체 괄호 치고 붙여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 정리한 것들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2를 분배를 시키면 그 분수들도 없어지고 깔끔한 모양으로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2를 분배시켜주면은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는 0. 요것이 요 문제 답이 되겠습니다. 민주랑 지연이랑 이거 기억나? 지난 시간에 두 근이 주어지고 두 근을 알려주고 2차 방정식 구하기 할 때는 그 둘의 합이랑 곱을 구한 다음에 x제곱하고 마이너스 합 x 그리고 플러스 곱은 0이다 이렇게 세우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방식으로 푼 겁니다. 자, 또 91쪽의 질문 80번이요. 80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5일 때 그랬죠. 차가 5일 때 요거는 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봅시다. 두 근을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여러분 혹시 요 식을 봤을 때 요 식에서 그거 보여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보여요? 소은이 보여? 마이너스 3? 우리가 방금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이 두 근의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구할 때 x제곱하고 요 자리 뭐라고 쓰지? 합을 쓰긴 쓰는데 플러스 합 x라고 써요? 마이너스 합 x라고 써요? 마이너스 합 x 이렇게 쓰고 뒤에는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럼 다시 한번 소은아, 이 식을 봤을 때 두 근의 합 보이나요? 3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 자리에 오는 숫자에서 부호를 바꿔준 게 두 근의 합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이 문제에서 지금 두 근에 차가 오라는 건 말해줬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잡은 다음에 임의로 그냥 정해. 내 맘대로 정해. 얘가 큰 근이고 얘가 작은 근이라고 정할게. 그럼 두 근의 차가 오라는 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뭘까 소은아? 알파 빼기 베타가 옵니다. 이걸 지금 문제에서 말해준 거예요. 그렇죠? 두 근의 차가 오라는 거. 그리고 방금 소은이가 발견했잖아. 이 식을 보면서 아, 이거 두 근의 합이 얼마구나? 3이구나.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게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네. 그치? 맞죠? 그럼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알파, 베타를 그냥 찾은 거나 마찬가지죠?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요? 2 알파가 8이니까 알파는 4가 되는 거고, 그럼 베타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엄청 쉬워.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더라 소은아? 두 근의 곱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두 근을 저렇게 구했잖아. 그럼 아, 이거 바로 얼마구나? 마이너스 4구나. 그치? 그래서 요게 두 근의 곱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2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요런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해준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이다. 이거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또 91쪽의 질문. 83번이요. 자, 83번은 이 83번 같은 문제 되게 여러 가지 단원에서 비슷한 거 나오지, 그치? 맞죠? 누구는 뭘 잘못 보고 누구는 뭘 잘못 보고 나오잖아, 그쵸? 일단 지우의 입장에서 볼게요. 지우의 입장에서는 두 근을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얻었어요. 그러면 원준아, 지우가 봤던 2차 방정식을 다시 추적할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인 2차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럼 이 둘에 뭘 활용하라고요? 합과 곱을 활용하라고요. 합이 얼마지요? 곱은? 자, 그러면 지우가 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합은 부호를 뒤집어서 들어가는 거고 곱은 그냥 자기 거 그대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본 게 지우 거지, 그치? 근데 지우는 x의 개수를 잘못 보았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야? 그치? 요거는 믿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여기 앞에 x의 개수는 믿을 수 없는 거고, 이게 지우 거고요. 그 다음에 예나도 보겠습니다. 예나. 자, 하윤아, 예나는 두 근을 얼마와 얼마로 봤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과 그렇지. 요렇게 두 개를 두 근으로 봤지. 그럼 예나가 본 2차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얘네 둘의 또 뭘 구해야 돼? 얘네 둘의 또 합곱을 구하면 되잖아. 자,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곱은 얼마예요? 이거랑 이거를 곱하면은 12라고요? 이거 어떻게 곱해야 하나?
아니 뭔 자꾸 10이야. 앞에 아, 소라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1. 그치? 하윤아 이거 합차 공식이에요. 이거 뭐 빼기 뭐예요? 3 빼기 3. 곱이 1이에요. 그쵸? 자 그럼 예나가 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써야 돼? 아이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x 플러스 플러스 1은 0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얘나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얘를 그럼 믿어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럼 믿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완성해줘. 요게 원래 처음에 있던 제대로 된 2차 방정식이란 얘기고 그게 지금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요 방정식인 거니까 A가 몇이에요? 4 B는 A 빼기 B는 6 되겠습니다. 6 그죠? A 빼기 B. 또 91쪽에 질문 있나요? 81번이요. 81번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마시고 오세요. 81번 보겠습니다. 자, 81번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은수는 x의 개수 똑같은 거지, 그치? 자, 은수 거부터 할게요. 은수는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6이라 그랬어. 그럼 얘네들의 뭘 이용하자? 합곱, 합이 얼마고? 합이 5. 곱은? 마이너스 6. 자, 그럼 은수가 본 식 불러주세요. 그치. 근데 이건 은수는 x의 개수 잘못 봤지. 그럼 요거 잘못 본 거고 요거 제대로 본 거고. 그 다음에 선희 것도 선희는 두 근을 마이너스 4 또는 3을 얻었네. 그치? 그럼 또 얘네들의 뭐 구하자? 합곱 합이 마이너스 1 곱은 마이너스 12. 자 방정식 불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상수항 잘못 본 거니까 요거는 믿을 수 없고 요거는 믿을 수 있어. 그럼 믿을 수 있는 것만 합치면 어떻게 돼? 자 그럼 얘를 푸세요 이런 거잖아. 원준아 이거 어떻게 풀어요? 불러주세요. 치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는 0이지, 그치? 그럼 x 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3점 마이너스 3점 그렇지. 요게 답이지 소은아?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라인은. 또 91쪽에 질문 있나요? 82번 아, 똑같은 거잖아. 아, 이거 좀 다르네? 82번은? 자, x의 개수와 상수항을 서로 바꾸어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더 쉬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x의 개수라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원준아? 그치, 대문자 a 말하는 거예요. 상수항은 뭐 말하는 거야? b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바꾸어 놨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을 지금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풀었더니 뭐가 나왔대, 해가? 마이너스 4 또는 1이 나왔대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봐자. 해가 이렇게 나왔으면 얘네들의 또 뭘 이용해서 생각하면 돼? 합곱, 합이 얼마? 마이너스 3 곱은 얼마? 마이너스 4 자 그럼 그대로 x제곱으로 시작하는 플러스 3x 마이너스 이거지, 그치? 이게 이거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대문자 b가 얼마인 거예요? 문자 B는 3 대문자 b가 3인 거고 대문자 a는 마이너스 그치, 이런 거지, 그치? 그럼 처음 2차 방정식에다가 이제 이걸 넣는 거야, 그죠? 처음 2차 방정식은 여기가 a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3이겠지, 그치? 그래서 처음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놈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거 풀면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으로 인수분해되고 x는 1 또는 3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이렇게 나온 거. 1 또는 3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또 91쪽까지 질문 있나요? 그러면 우리 개념책으로 갈게요. 개념책에서는 저번에 98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119부터 활용입니다. 활용. 개념책 119쪽. 자, 119쪽에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거 뭐 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문제 읽으면서 x에 대한 식으로 잘 세우면 되는 거고, 마지막 거. 마지막에 보통 2차 방정식은 얘들아 x값이 몇 개 나오죠? 보통 2개 나온단 말이야. 근데 2개를 다 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문제 상황에 맞게 뭐 양수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음수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구한 답이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에 부합을 하는지 그거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활용 문제 풀 때 늘 그렇지만 2차 방정식에서는 특히 해가 2개이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내려가 봅니다. 필수 예제 4번, 필수 문제 4번은 자, 이런 거는 활용 문제라고 부르기도 좀 그래. 이미 식을 다 말해준 거예요. 지찬아, 이 식이 대각선의 개수를 말하는 식이잖아. 근데 대각선의 개수가 20개래요. 그럼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야? 이게 대각선의 개수를 말하는 식인데 문제에서 대각선의 개수가 20개래요. 그럼 어떻게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어? 얘가 20하고 같다. 이거 그냥 식인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이게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식이고 대각선의 개수가 20개인 다각형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그냥 이거는 20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고요. 맞죠? 자, 이게 그냥 식입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풀게요. 자, 풀려면 이거 정리해야 되겠지? 그치? 지난 시간에 했죠? 복잡한 모양의 2차 방정식을 만나면 정리를 잘 하시고, 정리한다는 건 어떤 모양을 만든다는 얘기지? 어떤 모양을 만들었을 때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모양을 만들면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분수나 그런 거 없고 한쪽을 0으로 만드는 거. 그렇게 정리가 끝났으면 무엇을 시도해 본다?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인수분해가 된다면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고요. 안 되면 뭘 한다? 근해 공식을 쓴다. 그치? 이게 복잡한 2차 방정식을 푸는 3단계였죠. 그럼 얘를 정리해야 되잖아. 뭐부터 할 거예요 그럼? 그럼 어떻게 되시기? 다시 양변에 2 곱할 거지? 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불러. 뭐라고? 40 어떻게 할 건데? 넘어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40은 0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정리 끝났죠? 무엇을 시도해라? 인수분해 시도해라. 인수분해가 얼마로 될까? 네? 8, 5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n-8, n 플러스 5가 0인 거니까 n 값은 8 또는 마이너스 5죠. 그래가지고 잘 풀어놓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야. 그치? 내가 마지막에 찾은 n 값 중에 일단 적절한 걸 골라야 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n 각형에 들어가는 n을 찾는 거잖아. 당연히 무슨 수여야 되겠어요? 양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8을 골라야 될 거고, 답을 쓰는 것도 그냥 8 이렇게 쓰지 말고 뭐라고 쓸까? 팔각형. 그치? 팔각형.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에 맞게 마지막에 정리를 잘 해서 대답을 해줘야 된다. 원준아, 이 과정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195다. 민주야, 연속하는 두 홀수라는 게 뭐죠? 1 이상 아니 뭐 13이라든지 아니면 뭐 79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내가 연속하는 두 홀수를 잡을 거니까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잡을 거잖아. 그죠?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x로 잡자. 누구를 x로 잡을까? 앞에 거 앞에 걸 x로 잡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에 건 뭐라고 표현될까? 플러스 x 플러스 2 그렇지.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치? 성준아 이렇게 잡는 거 이해돼요? 지연아 이렇게 잡는 거 이해돼요? 소라 이렇게 잡는 거 이해돼요? 만약에 그럼 소라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돼? x랑 그죠? 그때는 x 플러스 1로 잡아야 되겠지. 근데 연속하는 두 홀수라든지 연속하는 두 짝수라든지 이러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렇게 잡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원준아 이 두 수를 곱한 게 195입니다. 이게 식이잖아. 어떻게 세워야 돼, 식을? x가 치고 x 플러스 6는 0. 는 195. 그렇지. 이게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니까 는 195라고 써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정리합시다. 어떻게 정리할까? x를 분해요. x제곱 플러스 뭐라고? x 2x 여기다 둘 거야 계속? 연결해서 그럼 뭐라 그래? 마이너스 195. 는 자, 이게 정리가 된 거죠. 정리가 됐으면 무엇을 시도해라? 인수분해를 시도해라. 자, 그럼 곱해서 195가 되는 거 찾을 거예요. 근데 195가 되는데 서로 이만큼 차이가 나야 돼. 대충 한번 찍어봐. 뭐 15 곱하기 13 이 정도 찍어볼까? 15 곱하기 13이면 얼마지? 195네. 그지? 자, 15, 13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부호는요? 13이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고, 그치?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 돼? x 플러스 15 그렇죠. x 마이너스 13 x는 마이너스 15 또는 13. 자,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왔어. 성준아, 여기서 누구를 고를까? 13을 골라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홀수라고 했을 때는 홀수, 양수 중에 생각하는 거거든. 자연수 중에 생각하는 거니까 13을 고르시고요. 그럼 13을 고르면 이 문제의 답이 13이라고 써야 되나요? 뭐라고 써야 될까 그러면? 그치.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15, 마이너스 15는 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15는 버리고 13을 골랐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잡았던 연속하는 두 홀수가 이거하고 이거잖아. 근데 거기에 x가 13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13이 되는 거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15가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답을 마지막에는 13하고 15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가끔 가다가 선생님 이거 13하고 마이너스 15가 정답 아닌가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15는 버린 거고 13을 가지고 두 자연수를 구하니까 13과 15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13한테는 홀수라고 하네. 보통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중학교 때까지는 연속하는 두 홀수나 짝수, 그러니까 홀수 짝수라는 표현 자체를 자연수한테만 써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뭐 양의 짝수, 뭐 음의 짝수,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넘어가서 필수 문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런 거부터 이제 진짜 활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생각을 좀 해서 식을 세워야 돼. 사탕 165개를 남김없이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면 학생 수가 일단 궁금하니까 학생 수를 x명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사탕을 나눠줄 때 소은아, 학생 수와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학생 한 명당, 그치? 사탕을 몇 개를 줄 거냐가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학생 수를 x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받는 개수 있지, 그치? 학생 한 명이 사탕 몇 개를 받을 거냐, 이걸 하나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해줬어.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을 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잘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원준아,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을 때. 무슨 말인지 아니? 다시 읽어. 그럼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을 때. X 빼기 3. 맞아요. 여기 지금 교실에 9명 앉아 있거든요. 만약에 이 조건대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탕을 나눠준다면 한 명당 몇 개씩 준다는 얘기야? 그렇지,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입력이 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대충 읽고 넘어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안 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걸 잘 이해했다면 당연히 요거는 x-4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그럼 전체 사탕의 개수, 내가 나눠주는 전체 사탕의 개수는 이거와 이거를 어떻게 한 걸까?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9명한테 한 명당 5개씩 나눠주면 나는 몇 개 사탕을 나눠준 거죠? 45개를 나눠준 거잖아.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학생 수에다가 한 명이 받는 개수를 곱한 게 나눠준 전체 사탕의 개수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지? 지연아,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는 오케이,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럼 또 정리하겠습니다. 전개 한번 시키고 165 넘어와요. 자, 요것도 인수분해 해야 돼. 곱해서 165가 되면서 4만큼 차이 나는 숫자를 생각해야 돼. 근데 어쨌든 요 끝에가 5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15가 포인트인 거예요. 15. 5로 끝난 숫자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15하고 4만큼 차이 나는 숫자면은 15, 19던가 아니면 15, 11이겠지. 15, 19는 좀 너무 커요. 얼마겠어 그러면? 15, 11이야. 15, 1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인수분해한 결과가 어떻게 돼? 오케이. 그럼 x는 얼마 또는 얼마다? 그렇지. 그러면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답을 몇 명? 그렇지. 15명이라고 써야 되겠죠. 음수는 딱 걸러줘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7번 문제로 가서요. 7번 문제가 진짜 쉬운 문제거든요. 7번 문제가 진짜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는 애들이 많아요. 내가 너무 속상한 문제야. 자, 7번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냐면 그 우리 앞장에서 풀었던 아까 지찬이한테 물어봤던 요거 대각선 개수 이 문제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지찬 아까 이거 식 세웠는데 어려워서 쉬웠어. 쉬웠지? 문제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나타내는 식이 이미 나와 있잖아. 그리고 대각선의 개수가 20개라고 또 말해줬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두 개를 같아요라고 놓으면 식이 만들어지는 거였잖아. 맞지? 그럼 지금 이 문제 봐봐요. 7번 문제 봐봐요. 민주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식이 지금 뭘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죠? 이게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잖아. 맞지? 근데 1번 문제를 봐봐. 높이가 얼마가 됐대요? 30m가 됐습니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식을 그냥 당연히 어떻게 세우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원준아, 얘가 뭘 나타내는 식이라고? 두 글자만 말해. 초소. 아니야. 30m 이런 거. 높이. 그러니까요.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야. 근데 1번 문제를 읽어보니까 높이가 몇이 됐대? 30이 됐대. 그러니까 요 식하고 요 30하고 어때져야 된다는 거야? 같아져야 된다는 거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식이에요. 그러니까 식 세우는 게 엄청 쉬운 문제라고. 앞장처럼. 자, 그럼 이걸 이제 잘 정리해서 풀 건데 소라,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5로 나눠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러니까 30 넘어오고 5로 나눈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부호까지. 요 맨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더 좋겠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준다? 혹은 마이너스 1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요거 플러스로 바뀌고 요거 마이너스로 바뀌고 요거 플러스로 바뀌면 이게 가장 풀기 좋은 모양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 끝났으니까 무엇을 시도해보자? 인수분해. 얼마로? 16이요. 부호를 어떻게 주죠? 이렇게요. 이렇게 주면 되나요? 부호를 결정할 때 이것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봐야지. 그치. 16은 안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6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16이 아니라 이거 2, 3으로 가야 되고 2, 3의 부호를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t 값이 얼마 또는 얼마일까? t-2 t-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t는 얼마 또는 얼마다? 2 또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 내 만약에 이 막대기를 공중으로 확 던졌어. 그럼 막대기가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든지 공중에 던지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왜 t 값이 2개 나왔을까 생각해봐. 지금 우리는 높이가 30m가 되는 순간을 구한 거잖아. 그죠? 그럼 t 값이 2개 나왔다는 얘기는 민주야, 높이가 30m가 되는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2번 있었단 얘기지. 왜 2번이었을까? 아, 튕겨요? 어디 튕겨요? 어디에? 어디 공중에 던졌는데 어디에 튕겨요? 내가 두 번을 던졌다. 아니, 내가 만약에 민주를 갖다가 확 던졌어. 그럼 민주가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높이가 30m인 지점을 지나가는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 어떻게 되겠어, 민주가? 떨어지겠지. 그럼 떨어지면서 30m 지점을 지나가는 순간이 한 번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m라는 지점을 여기다가 그으면 요런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30m야. 그럼 어떤 물체가 올라가다가 30m가 딱 되는 순간, 그게 t가 2일 때야. t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던져서 걔가 올라가다가 30m가 되는 순간이 2초.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높은 지점을 찍고 떨어지다가 30m,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이 3초. 그래서 2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 이 1번 문제에서 답을 얼마라고 쓰는 게 적절할까? 그것만 이제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추측해봐. 1번 문제의 답은 뭘까요? 2초겠죠. 왜 3초는 버려야 돼? 이 문제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쵸. 요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으로 30m가 되는 것은 이 말 때문에 답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초 후라고 하나만 써야 되지만,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처음으로라는 말만 이렇게 지우잖아요? 그럼 답이 몇 개가 돼? 2개 되는 거야. 2초, 3초 다 되는 거야. 처음으로라는 말이 없으면. 괜찮아? 이해돼요? 그래서 처음으로라는 표현 때문에 얘는 하나만 쓰는 거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 물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것, 소윤아, 지면에 떨어지는 것, 지면에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내가 이 막대기를 이렇게 던졌어. 그럼 이 막대기가 이렇게 공중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는 지면에 떨어졌다라고 말하나요? 지면에 떨어졌다는 무슨 뜻이죠? 바닥이랑 닿다. 그치. 얘가 바닥에 딱 떨어지면 지면에 떨어진 거지.
지면에 떨어졌다는 건 높이가 얼마가 됐다는 말과 같을까? 영. 그렇죠. 원준아, 지면에 떨어졌다는 건 높이가 얼마가 됐다? 0이 됐다. 민주야, 지면에 떨어졌다는 건 높이가 얼마 됐다? 영. 0이 됐다. 그러면 이 문제도 식 세우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것도 높이가 이거잖아. 그치? 근데 소은아, 높이가 얼마가 되는 순간을 구하라는 거야? 그쵸.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을 구하세요. 이런 상황이니까 2번 문제의 식은 뭐라고 세워야 돼, 소은아?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5 영. 그렇지. 높이가 0이 됐습니다. 그랬으니까 높이를 나타내는 식은 0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럼 요거 이제 풀어 주면 되겠지. 자, 정리를 좀 합시다. 이거는 조금 더 간단한 모양을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t로 그 마이너스 5t로 어떻게 할 건데? 나눌 때는 t로는 나누면 안 돼요. 그러니까 x라든지 t라는 그런 문자로는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이거 나눠버리면 2차 방정식이었던 게 갑자기 1차 방정식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t로는 나누면 안 되고 마이너스 5로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제곱 음. 어. 마이너스 t. 자, 이게 정리를 깔끔하게 한 거야. 그럼 이제 얘를 뭐 할까요? t로 묶어요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나누는 게 아니지. t로 묶는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t로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t 값은 얼마 또는 얼마일까요? 0 또는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문제, 2번 문제 답을 둘 다 쓸까요? 하나만 쓸까요? 하나만 써야 돼요. 0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안 쏜 거예요. 빵 쏘는 그 순간을 0초라고 보는 거지. 우리는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게 궁금한 거니까 0초는 빼고 몇 초? 5초 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식 세우는 게 어렵지 않은 유형이기 때문에 만났을 때 와 이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자, 이런 문제 그림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에다 그대로 우리가 x를 표현하면서 식 세우시면 돼요. 자, 제일 처음에는 정사각형이었어. 제일 처음에 정사각형이었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요거를 지찬아 뭘로 잡을까? 보통 내가 뭘로 잡을까? 그럼 뭘로 잡니? 지찬아, 우리 아까 전에 이거 뭐 사탕 이거 할 때 문제에서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생 수를 뭘로 잡았니? 그럼 지금 이 필수 문제 8번에서는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잖아. 그럼 요걸 뭘로 잡을까? 그치? 이게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x로 잡아야지. 그럼 여긴 뭐예요? 당연히 x지. 정사각형이니까. 맞지?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x-4. 아이고. x-4. 여기는 뭐예요? 끝났지 그러면? 이 색칠된 사각형의 넓이가 70입니다. 그랬잖아. 자, 식 불러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불러주세요. 근데 어차피 70이도 넘어올 거지. 그치, 마이너스 80은 0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무엇이도 인수분해 얼마 8이랑 10 부호를
오케이. 자, 그러면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10은 0인 거니까 x는 얼마 또는 얼마다? 마이너스 8 또는 10이다. 자, 그럼 문제에서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고 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뭐만 써야 돼요? 10, 그쵸? 10cm라고 하나만 써야 되겠지. 음수는 버리고, 그치? 자, 요런 것들이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들이고요. 그 오른쪽 121쪽에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왼쪽에 풀어봤던 문제들과 비슷한데 맨 마지막에 5번 있죠? 5번. 5번 하나만 풀고 오늘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자, 121쪽에 5번. 요거 한 번씩 한번 세워봅시다. 자, 이거는 소은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자, 일단 여기서 무엇을 x로 잡는 것이 좋을까요? 맞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두 개 중에 큰 놈이 왼쪽 거잖아. 그럼 요 놈의 한 변의 길이 요거를 x로 잡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자동으로 여긴 뭐가 될까? 그렇지.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90입니다. 그랬잖아. 식 생각나죠,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될까? 전개는 좀 있다. 일단 완성부터 하자. 이거 전체의 제곱. 그렇지. 이렇게 한 줄의 식을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개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요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식이 되겠고요. 그럼 전개시켜줘, 소은아. 은 90이지, 그치?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음. 는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2로 한번 나눠줘. 그럼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27은 0까지. 그치? 자, 정리 끝났어. 무엇을 시도? 인수분해. 얼마? 93에 마마 가능하죠? 그쵸? 93에 마마. 그러면 x값은 얼마 또는 얼마일까? x는 9 또는 3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답을 누구를 써야 돼요? 음, 3은 왜 안 되지? 그치.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인데 내가 만약에 x를 3이라 그래버리면 얘가 큰 게 아니라 얘가 더 커지죠. 그쵸? 그래서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이라고 했기 때문에 9만 답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9cm 요렇게 최종적인 답을 써주셔야지 답이다. 정답이다. 답은 9cm고요. 오늘은 얘들아 숙제가 그 119쪽부터 그 뒤에 있는 단원 다지기 125까지입니다. 대신 개념책만 119부터 125까지 유형은 없습니다. 유형은 없고 개념책 여기까지만 숙제해 오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오늘은 교재 검사 안 하고 좀 쉬어.